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자, 91페이지 요약집 여러분 펴시고 요약집 91페이지 봅니다. 예. 요약집 91페이지 보시면 오늘 양도소득세 1세대 그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오늘 볼 차례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보면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고 그 개인을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그럴 때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주소가 있거나 얼마? 183일 이상 거소 둔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1년 이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다 과세합니다. 근데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만 과세하지 국외 소득은 과세하지 않죠? 예. 자, 그럴 때 항상 거주자 그러면 싸이를 떠올리고 비거주자는 마돈나를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거주자인데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하는데 다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는 그냥 거주자 아니고 몇 년 이상?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고소 등 거주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지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4년 주소 고소인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죠?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이런 것들.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당연히 집값 가운데서 분류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고 그랬죠?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어디고? 주소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자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세고 또 양도소득세 우리 분류 과세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어떻게 한다?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류 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흡수는 다소리 오늘 좀 약간 멍해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까먹었네. 뭐라 그랬지? 자, 우리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흡수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흡수는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아니 왜냐면 멍해가지고 그냥 딴 데 지금 먼 산 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예. 자,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흡수는 다른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포함해서 뭐 합산해서 땡입니다.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 과세 대상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거예요.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예?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고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점포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점포임차권 아니고 상가임차인의 지위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어업권, 광업권 등 일체, 무체 재산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상이 되죠.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어드렸습니다. 어떤 거? 아파트 항점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뭐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치르는데요.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기타 자산 4가지가 있는데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거.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포함해서 다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었냐면 영업권은 반드시 뭐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법인 주식 그래서 요건이 있었는데 일단은 기타 자산이 되는 특정법인 주식 50, 50, 3년 내 50. 그 다음에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80% 단한주 이렇게 해서 50, 50, 3년 내 50, 80% 단한주 해당되는 이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자 주식 출자지분 대상이 되는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 주권 상장법인 주식 대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되는데 대주주양도하든 소액주주양도하든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죠. 대주주양도하거나 아니면 뭐 할 때 장외 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할 때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파생상품도 올해 금융상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도 올해부터는 양도세 대상이 됐다. 이런 거. 양도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등기등록과 무관하고. 자, 등기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고 또 근데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매매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양도에 해당하고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공매,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자, 근데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그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제공하게 했다가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물상보증인이 경매에 참여하죠? 예, 그랬을 때 자기가 재취득하는 것일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자기 걸 자기가 취득하는 거로 봐서. 그 다음에 또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수용도. 그 다음에 또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하죠? 대물 변제 양도에 해당하는데 먼저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것으로 이전하거나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전하거나 또 뭐 아니면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 위자료 지급 채무 뭐 금전적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다만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혼할 때 양도세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지금 남남되는 판에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양도세 대상 물건을 주면 양도에 해당하니까 자 다만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부동산을 물납하면 양도에 해당하고요. 근데 또 양도에 멍하니 있는 사람들이 뒷정네 구경만 하는 것 같아 지금. 나 혼자 지금 복습시키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강의한 거 한번 복습해 보라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속 지금 보시면 하여튼 뭐 또 대물변제에서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했다. 이혼의 위자료를 주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으로 주면 양도세는 과세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비과세권 갖췄으니까 이런 건 또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물화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자에게는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가 지분 감소로 이전할 때 유상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우리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부담부 증여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 있죠? 갚아야 할 돈. 또는 뭐 5억짜리 주택이나 3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갚아야 할 돈 있죠? 전세금이나 이런 거. 어떤 간에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했는데 승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랬을 때 증여자와 승자 내에 대해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증여자는 자, 승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승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그만큼은 채무를 면하게 됐죠.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하고 그래서 양도세가 부과되고 승자는 전체 증여받은 상가액 5억에서 채무 3억 뺀 나머지 2억 채무 인수액 이외 재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과세가 되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세율이 다르죠.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뭐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자 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정되고 5억에서 3억 뺀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 부분은 취득세에는 공짜로 받은 거니까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취득하고 처분권만 관념적으로 이전하니까. 근데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교환은 거래 양당세자 모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그 다음에 다만 근데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다만 환지받은 토지를 또는 보류지를 매각할 때는 그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소유권 환원이요. 무효 판결로 인해서 잘못 온 거 돌려주라고 해서 소유권 환원 돌려줄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으로 인한 이전,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이런 것들은 믿고 맡기거나 믿고 맡겼다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임속 간의 양도를 했다. 무슨 한입을 독자나세 부모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그죠? 양도세 부과되지 않는데 다만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지죠? 배우자 직계임속 간에도 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웠고 또 우리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또 파산 선고에 의한 처운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죠? 1세 1주택 비과세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을 비과세하는데 비과세되는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몇 배? 5배. 도시적 밖은 몇 배?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택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주택과 함께 양도될 때 일정 면적의 주택 부수토지를 비과세해 주는 거지 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만 분할해서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여러분. 토지 양도로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우리 비과세에서 1세 1주택 비과세 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고조 양도할 때 비고조 양도하면 1세 1주택 비과세 안 해줍니다. 우리가 1세 1주택 비과세를 해주고 이렇게 특별히 취급해주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그 주택은 자산적 가치 그거보다는 보금자력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과세해주고 뭐 혜택을 주는 건데 비고자가 양도했다 1세 1주택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그러면 비고자의 보금자는 해외에 있고 국내에 있는 비고자에게 있어 1세대 1주택은 오로지 자산적 가치를 그밖에 없기 때문에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원칙적으로. 비고자 양도할 때 안 해주고 또 그 다음에 고가주택 실지 거래가액이죠. 기준시가아니고 실거래가로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되고 그 다음에 또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됩니다.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비과세 배제되죠.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예?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는데 자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이 있는데요. 즉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 예? 이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소득세법 규정에서 계산한 산출세가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뭐 등등 배웠습니다. 하나만 더 복습하면 공동 상속주택과 그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내 의지로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지분 40, 을지분 40, 병지분 20%. 자, 그럴 때 병이 지분이 20%밖에 없는 공동 소유주택과 그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2주택 양도로 본다고 했습니다.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 배웠고.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 그죠? 예. 근데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현저 있는 것 같아요. 복습하다가 스트레칭 하기는 또 처음이에요.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이렇게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떨어지는 분도 계시죠.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 스승의 날인데 뭐 카네이션 하나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 아, 진짜. 이 주한, 지난번에 뭐죠? 저 월미도 그때도 많이 안 오고 그러더니, 완전히 뭔가 스승의 날인지 몰랐다고? 뭐 그런 건 뭐, 일요일이잖아, 일요일. 자,
그 일요일 날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올 사람들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예, 자, 농담이고, 하여튼 집이 없어 일요일 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양도세 국세 양도미 취득시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근데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나 부가세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이것까지 청산됐을 때 취득시하면 너무 취득시기가 뒤로 가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질문하는 분이 또 제가 일부러 안 봤는데 안 가르쳐 줬는데 또 꼭 책에 나와 있는 또 그 부분을 보고서 또 막 질문하는 분들인데 우리 그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나 이런 것들은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포함을 시켜요. 그런데 포함을 시키기도 하는데 대금 청산일에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나 부가세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이것까지 청산되면 너무 취득식이 뒤로 가니까.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중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중빠른 날.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일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 수용은 중빠른 날인데 수용도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죠.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빠른 날 세 개 나란히 나와야 되고. 다만 그 소유권 관련한 소송으로 인해서 그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한다?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지 공탁한 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것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신령 얘기도 해드렸죠. 그래서 환지 도시개발법 같은 법령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예?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가 감소된 토지는 금도끼, 은도끼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예?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가 그런 거지. 환지 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자.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자산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완성 확정된 날이지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인데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니까 완성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할지라도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완성 확정된 날.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민법 규정에 따른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민법 245조 1항은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는 언제로 합니까? 점유개시, 등기 접수를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91페이지를 드디어 봅니다, 여러분. 91페이지. 자, 11번 테마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인데 별표시 2개를 합니다. 네, 별표시 2개를 하고. 네. 자, 별표시 2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가 뭐 무지하게 좋죠 요새? 네, 날씨 천하게 좋은데 뭐 그 경치를 제대로 이렇게 달면서 경치를 이렇게 바깥에 막 그 경치를 좀 보고 다녀야 되는데 보고 못 다니고 그냥 앞에만 보고 그냥 주로 그냥 다니고 막 그냥 뭐 운전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다닐 때도 그렇고 저 지하철을 타든 뭐라든 바깥의 풍경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눈을 못 돌리고 다니는데 어제는 제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운전해서 가는데 아카시아 꽃이죠? 도르꽃에 아카시아 꽃이 그냥 진짜 그 아카시아 그 노래 있잖아요. 동구밖 와서길 막 거기서 진짜 그 실바람 타고 그 아카시아 꽃 향기가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도로 저긴데도 그냥 쫙 이렇게 차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그냥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아카시아 꽃 향기가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그 노래 있잖아요. 동구밖 와서길 그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지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내용이 딱 떠오르면 바로 그냥 어떤 걸 보면은 제가 떠오르고 제가 떠오르면 제 얼굴이 떠오르면 공부 세법 내용이 떠오르고 이렇게 그냥 흥얼거려지면서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막 흥얼거려지면서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91페이지 11번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주택이 2개인데도요 그 중에 하나를 양도했는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입니다. 이건 1번은 뭐 실생활에서 부지기수로 벌어지는 일이죠.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입니다.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우리 저기는 또 오늘 행사했나 보구만. 오늘 양복 입고 딱 있는 거 보니까 고개 숙이고 들어가. 양복 입고 온 거 보니까 행사했구만 둘이. 자 오늘 좋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차려입고 보면 항상 날 불안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막 그냥. 아니 행사 있는 사람들이야 오늘 옷을 잘 입고 오거나 여성 수강생들도 평상시에 다르게 그냥 공들여서 화상하고 오고는
오늘 약간 좀 헤어스타일도 바뀌셨네? 머리에 돈을 좀 들이셨는데 오늘 진짜 행사 있나? 없고? 자, 좋습니다. 아니 저 이렇게 머리에 막 그 돈 들이고 오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여성 수강생도 날 불안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자, 봅니다. 91페이지. 하여튼 이제 늦게 온 선수들을 자리 잡고 91페이지 요약집 1번 하여튼 주거이전 목적인 일시적 1세대 주택은 종전에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죠. 근데 종전 주택이 안 팔려가지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실생활에서 부지기수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요? 3년 내 양도할 때 자 1세대 1주택 양도를 봐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다만 가로 안에 보니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하나만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택 하나를 샀어요. 어떤 사람이 주택 하나를 사고서 한 6개월 만에 또 주택을 샀어요. 그랬을 때는 일시적 2주택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종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새로운 주택은 몇 년 후에? 1년 후에 취득한 주택이었어야 되고 이 신주택,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팔아야 돼? 3년 내 2주택에서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고 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따가 나오지만 2년 보유하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수도권 소재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보고요. 2번 봅니다. 직계존속 가로 안에 직계존속 중 60세 미만의 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그랬는데 양친 모두 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부모님도 1세대를 구성하고 나도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 합칠 때 효도 과정이 불이익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양친 모두 60세 이상인 것을 요하지는 않고 부모님 중에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62세 만 62세 엄마는 만 50세 띠동갑 이래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살기 위한 것도 포함하고요. 동거부양함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학과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이따 또 이제 뒤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 아무거나 그 먼저 양도하는 것만 2년 보유권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또 화살표 장기적 담보주택에 대한 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3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입니다. 동그라미 1번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 한 채 갖고 장가오고 여자가 시집 오면서 기특하게 빈몸으로 오지 않고 집 한 채 갖고 시집 오고 자 이래서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권 구축했으면 비과세입니다. 옛날이나 남자들이 뭐 요즘 시집갈 나이가 된 자녀를 둔 우리 주부 수강생 여러분이나 이제 시집갈 때가 된 우리 미혼 청춘 여성 수강생들 잘 들어보세요. 옛날이나 남자들이 야 내가 너 하나 몸 먹여 살리겠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너 먹여 살릴 거니까 너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네 몸만 와. 네 몸만 오면 되고 뭐 요강 같은 것도 필요 없어. 너 그냥 몸만 와. 막 이렇게 옛날에 남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떡하네, 남자들이 예전에는 다 그렇게 뭐 허풍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허풍 아닌 허풍을 하면서, 어떡하네, 여자들한테 다 필요 없고 너만 오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남자들이 했습니다. 요즘은 앞둔 미혼 우리 남성 청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만약에 빈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시집갔다 평생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예? 남편한테도 욕 먹고 시댁가 있어도 욕 먹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가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계속 할 수 있는지, 뭐 돈은 계속 벌 수 있는 직장인지, 그래서 뭐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임시직 이런 거 안 되고 제대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인지 맞벌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중시하더란 말이지. 예. 그래서 왜 나만 혼자 돈 버냐? 예? 똑같이 벌어야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은 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지? 예,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예, 그래서 저 벌어야지. 그래서 가야지. 그냥 빈몸으로 갔다 그러면 욕만 바가지로 먹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3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동그라미 2번은 뭐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이건 뭐냐면 어떤 여자가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인데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는 직계존속의 소유고요. 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 어떤 여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남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될 때요. 자, 이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거죠.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케이스가 제 가까운 친구 중에도 두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그 이런 거죠.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딸하고 이제 둘이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 혼자 두고는 내가 장년대 우리 엄마 혼자 두고는 난 시집 못 가. 우리 엄마 집에 자 오빠가 들어와서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살던가 그러면 난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장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바깥으로 주로 돌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은 근데 가정적이어서 아주 잘하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건 남자 성격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간에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떠올리시면 되고요. 둘 다 똑같습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내에 2주택을 해소하면 됩니다. 4번 상속받은 주택. 과란의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해서 하여튼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에요. 요거 몇 년 내 양도한다 양도시기 제한은 없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가 포인트예요. 일반 주택,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합니다. 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 주택 양도로 보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주택을 상속받아서 하나 갖고 있었는데 또 주택을 사는 거. 사서 일반 주택을 샀을 때 이건 안 돼요. 상속 개시 당시에 이미 일반 주택이 하나가 있었고 주택 하나가 있었는데 주택을 상속받아서 졸지에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고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 이거는 뭐 상속 개시로부터 몇 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그런 제한은 없어요. 양도식 제한은 없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이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 어느 주택 먼저 양도한다고 나오면 잘 봐야 돼요. 상속 시험에서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상속받지 않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맞죠? 상속받지 않은 주택이니까 일반 주택 이래야지. 그 말을 잘 봐야 돼요.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5번 보시면 문화재 주택 특례인데요. 일반 주택이 하나가 있고 기본소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압축되어 있는 거로 우리가 이제 압축해서 기억합니다. 일반 주택 하나가 있고 주택 하나가 또 문화재 주택입니다. 등록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느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이것도 1세대 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자, 이거 문화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양도시기 제한은 없고 역시. 농어촌 소재주택 특례는 사실 기본세나 이런 데 보면 자세히 법령에 보면 농어촌 소주택의 요건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사실 개정된 내용도 있어요. 2016년도에 이 농어촌 소재주택에 대한 개정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집에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낮고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항상 1차 과목이면 모르겠지만 2차에서 또 공식하고 나눠서 출제되고 출제 문항수 비중을 봤을 때 그런 잡단고까지 막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뭐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의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예 제껴버렸는데요. 무슨 얘기냐. 농어촌에 소지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또는 이농인이 농어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 이농인이 농어촌 못 살겠다 떠나보려고 도시의 일반 주택을 샀다가 너마저 농어촌 떠나면 누가 농어촌 지키냐 넌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 이농인이 농어촌 떠나는 이농인이 자 도시에 샀던 일반 주택을 팔 때 그럴 때 이 이농주택 또 그 다음에 귀농주택 자 농어촌으로 귀농하려고 도시에 있는 일반 주택을 팔고 농어촌에 저 주택을 취득했는데 1세주택인데 그럴 때 이제 귀농하려고 이 도시에 있는 일반 주택을 팔 때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에 소지하는 이 주택 요건이 쫙 있지만 뭐 그런까지 모르셔도 되고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이거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농어촌 소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이거 과세입니다. 7번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특례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지방 주택 경기가 안 좋을 때 지금은 뭐 지방 주택 경기 뭐 지방 괜찮은 곳은 괜찮고 오히려 뭐 어떤 지역은 막 저 투기 바람 불어가지고 아니 우린 투기라고 하면 안 되죠? 네, 투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부동산이 막 그냥 그 뭐 비정상적으로 지금 가격이 오른 적도 있고 지역도 있고 뭐 분양권 같은 게 비정상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네 이건 지방주택 경기 안 좋을 때 나온 규정이에요. 서울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살던 사람이 지방에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영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을 때 지방주택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세금 부담 없이. 그래서 지방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이 수도권에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근데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인편 같은 사유고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 내? 다만 3년 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해소된 날부터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수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이렇게 지문 속에 보다 보면 수도권 밖의 소지하는 주택을 취약질병 근무상인편으로 취득함으로 인해서 1세대 주택이 된 경우에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내에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오, X요. X입니다. 수도권 밖에 소지 주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고요. 8번 봅니다. 장기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경우에 비과세 특례입니다. 땡땡 보니까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 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장기 임대주택. 우리 다주택자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가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있으면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시켜주고 등등 여러 가지 뭐 주택수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임대사업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이 있거나 무슨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다른 이제 이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니까 과표가 커져가지고 세율을 좀 높아지니까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문제점은 있지만 어떻든 간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세금에 있어서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는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이 장기 임대주택 우리 교재는 지금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기본소라든가 그렇지만 장기 임대주택은 여러 채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장기 임대로 등록한 주택이 몇 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럴 때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을 때 어느 쪽을 먼저 양도한다고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에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주택 여러 채가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실무 강의할 때는 뭐 실무적으로는 이 거주택 팔고 또 여기 임대했던 주택으로 이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살면 또 들어가서 산 기간 동안에 일정 부분만큼을 또 이제 요거 팔 때 양도세 또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여튼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것까지 안 물어보니까 거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봐요. 그럼 비과세를 받으려면 한번 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기억번, 거주기간, 가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가로는 주택이 여러 채일 때 얘기고 거주기간이 몇 년이요? 2년 이상일 때.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 2년 이상일 것.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는 하여야 비과세가 되고요. 우리 서울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의 소지하는 주택들 옛날에 1세대 비과세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지금 폐지됐잖아요. 근데 얘 장기 임대주택 특례에서 주택은 지금 몇 년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주기간 요건이 있다는 게 특이하다는 걸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거주주택은 1세대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 양도로 보는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 그 보유기간 중에 몇 년을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주 요건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양도일련제 장기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자, 그럼 넘겨서 보시면 지금 읽은 얘기를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압축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압축해놨는데 또 주거 이전을 목적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표를 보세요. 왼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2주택 해소기간 종전주택 취득 후 몇 년 경과된 후에 1년 경과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어야 되고 다른 주택 취득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2주택을 해소하는데 그 비과세형 주택은 어떤 주택이에요? 신주택이 아니라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이 비과세형이고 자, 이 종전주택도 2년 보유 요건 양도하는 해당 주택만 몇 년이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다시 왼쪽으로 가서 노부모 동거분양이나 혼인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자, 2주택 해소기간이 학가한 날부터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 자, 근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2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 합치는 주택 모두 2년 보유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지는 않고 먼저 양도하는 것만 2년 보유 요건 갖추면 비과세고요.
우리 참고적으로 학가일이라는 것은 주민목표상으로 그 전입일을 말하고요. 주민목표상으로 이렇게 전입된 날을 말하고, 혼인한 날은 결혼식 올린 날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아시죠? 우리 법에서는 항상 뭐 법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혼인신고 된 날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 특례는 그 취약, 질병, 근무상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에 이 주택을 해소해야 되고, 자,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됩니다. 수도권 밖의 주택 먼저 양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농어촌 주택 특례, 문화주택 특례, 장기임대 주택 특례는 다 역시 얘네들은 이 주택 해소 기간이 없습니다. 몇 년 내 양도한다. 근데 다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인데, 어느 주택?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이나 문화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이 되는 주택, 장기임대주택 특례 같으면은 이 거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주택으로 하는데, 이 거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 자, 다만 주의할 것이 다른 것들은 2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이 장기임대 특례는 2년 보유한 중에 자, 뭐예요?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그러면 2년 보유도 해야 되고 2년 거주도 해야 되니까 그럼 합쳐서 4년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 진짜.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2년 거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유와 동시에 내 명의로 내가 취득함과 동시에 등기부상으로 등재가 됨과 동시에 거주를 시작했다. 그러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일치하겠지만, 뭐 내가 명의로 내 명의를 취득하는데 거주는 안 하고 있다가 뭐 한 1년 후에 또 뭐 이렇게 거주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또 거주도 그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 됐죠, 여러분? 요거 12번 테마도 보유기간 특례 별표시 2개 하시고요. 자, 이건 뭐냐면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1세대 2주택이면 무조건 과세예요.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에서 2년 미만 보이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1번 보면 임대주택 특례입니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되는데, 가로 안에 보니까 취약, 근무상형편, 질병에 의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까 봐줍니다. 하여튼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일 때 2년 미만 보여도 비과세입니다. 이거 봅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 건설임대주택이 있어요. 어떤 건설임대주택인데, 건설임대주택. 저 어떤 수강생, 저 카페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여러분들 집중하시라고 이거 했더니 어떤 수강생은 어떤 수강생 카페에 지금 오는 게 그걸 보니까 학원 동영상실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대, 옆에서. 그런 거 보니까 세법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리 내는 거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수강생이 소리 내는 거 보니까 세법 듣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겠죠? 자,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어폰 듣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하나 봐, 보니까. 왜 따라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되지. 자, 여러분. 건설임대주택 있잖아요. 매입임대주택은 안 돼요. 내가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안 되고,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일 때요. 1세대 1주택일 때. 자,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인데, 이 건설임대주택에 요 시점에 내가 이제 임차를 해서 거주를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내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샀어요. 또 얼마 있다가 팔았어요. 우리가 보유기간은 양도세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잖아요. 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데도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이면 요거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 건설임대주택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 수용등. 1세대 1주택에 수용을 당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죠.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잖아요. 내가 뭐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나. 다만 주택 및 부소지 일부만 수용된 경우에 잔존 부분, 이거 필요 없잖아요, 짜투리. 그랬을 때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게 되면 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3년이었다가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이 짜투리 자꾸 안 팔리니까 민원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좀 넉넉하게 줍니다. 수용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할 때 잔존 부분도 비과세고요. 3번과 4번은 구조가 같은 건데요. 3번 해외 이민으로 세대전을 출국하는 경우요. 저는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회피하려고 이민 가버리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해외 이민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자, 다만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양도 1년제 아니에요.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입니다. 사례 문제 나오면 출국일로부터 2년 내 팔아는 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4번도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상형편으로 1년 이상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혼자서 1년 이상 나갔다 오면 출장이고 온 가족이 몇 개월 나갔다 오면 관광이지 뭐. 그래서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상형편으로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다만 출국 1년제 몇 주택이고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입니다. 5번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이고 시험에서도 여러분 자 이거 이제 5번 같은 것은 실무적으로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시험에서도 자 몇 번 나왔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입니다. 보유하던 주택 안 돼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이라든가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그러니까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요. 적어도 고등학교, 대학,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취약. 질병의 요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또 근무상형편, 새로운 직장 얻어서 또는 직장이 전근해서 이런 근무상형편. 근데 사업상형편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업상형편은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에 주거를 이전할 때 이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 있죠? 요거 2년 미만 보유수도 비과세입니다. 또 바탕색 박스에 보니까 올해 2016년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2016년 개정세법인데 부득이한 사유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도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으로 이렇게 이사가는 것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이 있는데 이 1세대 1주택이 1세대 1주택이 예를 들어서 뭐 인천광역시 남구에 있는 자 1세대 1주택인데 요거 1년 6개월 보유했어요. 1년 6개월 보유하고 그 다음에 요거 1년 이상을 자 거주를 했습니다. 거주를 했어요. 자 그랬다 그러면 요 인천광역시 남구 주택을 취약이라든가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형편 또 학교폭력으로의 전학이라든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로 주거를 이전한다거나 뭐 경기도 부천시, 뭐 수원시, 뭐 성남시 괜찮습니다. 근데 같은 인천광역시에서 남구에서 연수구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서초구 이거 안 돼요. 같은 저 시내에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했을 때 요 1세대 1주택, 저 인천광역시 남구 1세대 1주택은 세대 전원이 이주했을 때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2년 미만 보였어도. 근데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사례 나오면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었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이다 그러면 2년 미만 보였어도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93페이지 보유기간 계산할 때 우리 1세대주택 비과세에서 보유기간 계산할 때 있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우리가 보유기간 계산하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하던 중에 소실득의 노동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 이때 재건축 공사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3번과 비교해야 돼요. 보유하던 주택이 도정법이나 주택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안공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다 통산합니다. 이건 우리 집만 공사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공사하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포함합니다. 표를 보니까 비교가 딱 되시죠? 소실득의 노동으로 재건축한 경우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공사기간이 6개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6개월. 그러면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멸실되기 전에 소실득의 노동으로 멸실된 경우, 재건축한 경우 이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옛날에 멸실되기 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공사기간이 6개월, 신축한,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6개월.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통산시키자니까 1년 6개월 보니까 자, 비과세 받을 수 없고. 도정법 같은 재건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다 통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이점 비교하시고 4번 상속받은 주택을 갖고 있다 팔 때 자, 보유하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상속계시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역사가 상속받은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니은번을 주의하셔 보세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계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계시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냐? 여기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동일 세대원입니다. 동일 세대원으로서 상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고 갑은, 을은 상속인입니다. 자, 상속인이고. 그러면 상속은 역사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시작하는데 상속인 을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한 기간이 1년. 근데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1년. 그러면 자, 1세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할 때 이거 몇 년을 따진다고요? 2년이요. 이렇게. 자, 이것도 자, 요 상속 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같이 보유했던 기간도 통산합니다. 근데 자, 여기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자, 요거 갑이란 분 돌아가신 피상속인이고 그다음에 을 상속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을 때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 상속인이 상속받아 보유한 기간이 1년입니다. 자, 그러면 몇 년 보유한 거로 따져요? 자, 이럴 때는 1년 보유로.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차이점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봅니다. 비구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하러 전환된 경우에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1세주택 비과세는 2년만 보유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비거주자가 거주하러 전환될 때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보유한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럴 때는 요 거주기한 및 보유한을 다 통산해서 그 3년 보유한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3번 자, 테마 겸용주택은 뭐 시험에 작년에 1세주택 비과세권 충족하는 겸용주택이요. 이거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인데 그럴 때 비과세 과세 면적 계산하는 사례 문제가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이제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나와도 뭐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편하게 그래서 보시는데 뭐 토지에 대한 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건물에 대한 것만 보시면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근데 자, 아래 거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법령에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 앞에서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요. 겸용주택 뭐 또 나오지는 않겠지만 서술형으로는 우리가 살짝 나올 수 있으니까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입니다. 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일 때 만약에 주거 면적이 이거 했잖아요.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고 주거 이해 면적이 4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비과세되는 자, 건물 면적 토지는 우리가 토지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건물만 비과세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예? 몇 제곱미터요? 자, 주택 면적이 금방 봤잖아요. 크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택 면적이 지금 크잖아요. 크면은 전부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부 얘는 주택으로 보니까 비과세권을 쭉 갖췄어요. 자,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전부 다 비과세합니다. 100제곱미터 전부 요거 비과세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전부 100제곱미터 전부 비과세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번에는 주택 면적이 이것도 했는데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과 비교해 봤을 때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40제곱미터고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이 60제곱미터입니다. 비과세되는 자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그렇죠?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자 40제곱미터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60제곱미터는 어떻게 하고, 요건 과세합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부등호 요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부등호를 한마디로 요걸 표현하면, 부등호, 위에 있는 부등호, 아래에 있는 부등호 두 개를 머릿속에서 그리시면서, 부등호.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주택이 뭐예요? 클 때만,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죠. 그죠?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자,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주택 면적 클 때만 전부 주택.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재산세에서 또 겸용주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외워서 저기 튀어나오지 않으면 헷갈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이렇게 했더니 어떤 수강생이 운동권 같아서 싫다고 하는데, 운동권 이거 보고 외워서 합격하는데 우리가 합격만 하면 되지 뭘 따져.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그래서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자, 94페이지 14번 테마 나오죠? 그래서 14번 테마는 별표시 하나만 하시고 15번 테마는 별표시를 2개 하시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